안녕하세요. 부텐토입니다. 오늘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도별 발전 비전의 8번째 세종특별시 편입니다. 세종특별시의 목표는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시의 목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기본 목표를 보니까 균형 발전, 자치분권, 혁신,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본 목표의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장 핵심된 틀은 바로 상생하는 균형 발전이 세종특별시를 균형 발전에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발전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시에 대한 방향에 대한 내용은 1번 항목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시도 발전 비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은 내용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추구하자는 목표가 국가 균형 발전이다 보니까 국가 균형 발전에 세종특별시는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완성의 기능 강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해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들었고 중앙기관에 있는 각종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8개의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이전을 마친 곳은 11곳이고 아직까지 7개는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에 대해서 미이전 공공기관 그리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아직까지 옮겨가지 않은 7개를 이전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이 옮겨가면 이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은 지금 서울에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을 통해서 옮길 건데 지금 올해 2020년부터 세종시 의사당을 짓기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조만간 이전하기 위한 모든 내용의 절차가 끝나고 설계에 들어가서 아마 착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지금 청와대에 있죠. 서울의 청와대에 있는 그러한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세종특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들은 세종시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2일에서 3일 정도는 계속 서울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정권은 여기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와야만 행정수도로에서의 모든 역할을 세종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종시에 대한 주택이나 상업시설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세종시 입장에서는 지금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기구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기구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세계 유산을 해석하는 국제센터를 세종시에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국제기구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주 여건도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국내 행정뿐만 아니고 세계 행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경부선 및 고속철도를 신설하거나 연결을 시켜서 서울 세종 간의 철도 교통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축
연결인데 충청권을 동서초 연결을 해서 세종시가 영실 상부하게 국토의 중앙 부분에 있어서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그러한 교통망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북선 고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원주를 거쳐서요, 그리고 봉양을 거쳐서 청주 국제공항을 거쳐서 오송역을 거칩니다. 그리고 호남철도로 연결되는 라인이 바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동서망을 연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강릉을 거쳐서 시베리아로 가는 철도가 바로 TSR이라는 그러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만들어지고,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로 연결을 해서 경의선을 타고 연결되는 중국어 횡단은 TCR이 이렇게 연결되는 중심축에 동서를 관통하는 노선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시베리아하고 중국을 거쳐가는 TSR과 TCR이 가다가 중간에서 한번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 편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구광역시 편을 해서 한 번을 만납니다. 그리고 앞선 우리 강의에 보면 울산광역시 편이 있었죠. 울산광역시 편에 보게 되면 울산광역시에도 이걸 한번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종특별시 얘기해 보면 세종특별시에서도 얘를 한 번 더 연결을 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과 강릉 간에 또 연결을 시키는 라인 노선이 나오면서 모든 철도 체계의 핵심 TSR과 TCR의 모든 게 맞춰져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철도망 구축 사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산업문화철도라고 되어 있는데, 충청문화철도 사업은 세종하고 공주하고 부여하고 보령을 연결하는 보령선인데요. 연결되는 이 라인에 있어서 중심되는 역은 조치원역입니다. 그래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중심역은 오송역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두 철도역이 바로 조치원역과 오송역인데, 오송은 세종시에 들어있는 행정구역이 아니죠. 그래서 세종시가 아닌 오송이 계속해서 커가는 단계를 거치면서 오송과 세종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마도 계속해서 커지는 쪽이 될 것이고, 기존의 세종시 안에 있는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종 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 및 세종 청주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그리고 세종과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동서축과 남북측에 대한 연결을 해서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연결되는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오송에서 평택을 지나서 평택에서 동탄 신도시를 거치고, 그리고 판교를 지나서 수서역까지 연결되는 이런 고속철도 사업을 완공을 해서 세종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마트 혁신 기반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기능지구 활성화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광역시 편에서 상세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국제과학벨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되었던 거냐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해서 결정된 곳이 바로 대덕연구개발 특구 이 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전광역시의 핵심 사업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대덕연구개발 특구인데, 제가 대전광역시 편에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텐토와 함께 시도별 발전 비전의 8번째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